아이고 내 새끼들 그래도 밥은 먹고 해야지. 나는 하나 집밥, 형은 내 밥. 밥 먹어. 집밥이 너무 그립다. 집밥이 너무 그립다. 아깝다도 이젠 정말 물려버렸다. 헤이밥.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연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일품 향신료와 그럴듯한 레시피에 길들여져도 어허 소박하지만 구수했던 우로마니에 깊은 손맛과 밥밥집밥밥 기름 발라서 네, 화요일 경남아 사랑의 김해 정기숙 씨의 저녁밥상으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보니까요, 고추장 오징어채 무침 있고 된장찌개가 나왔었는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학창 시절, 특히 도시락 세대이신 분들은 이 반찬들이 정말 추억으로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네. 오징어채 무침은 짭조름하니 정말 밥도둑이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멸치볶음이랑 함께 어떤 마른 반찬계의 양대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요리한 것처럼 그냥 사용해도 맛있지만요. 치아가 약한 분들은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물에 조금 불리거나 쪄서 요리를 하시면 좀 더 순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간도 잘 밴다고 하네요. 네, 오징어채 무침 만들 때는 백유리 아나운서가 알려준 꿀팁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구수한 된장국 보니까 우리 또 집밥이 생각이 나잖아요. 맞아요.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저녁밥상 보고 오늘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밥상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원 내서읍의 송성순 씨인데요. 송성순 씨입니다. 네. 시집간 딸이 처음으로 아빠 생일상을 차렸는데 제법 잘 차렸죠. 딸 덕분에 편하게 생일밥 얻어먹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처음 차린 생일상인데 굉장히 구성이 알찹니다. 네. 고기도 있는 것 같고요. 무쌈마리도 예쁘게 있고 미역국이 또 빠질 수가 없죠. 맞습니다. 정말 따님의 금손으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배달 음식 맞습니다. 전혀 없고요. 네. 네, 생신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창원 동읍에서 강상희 씨입니다. 창원 사는 내 아이 엄마입니다. 우리 공주들 오리 훈제해줬더니 밑반찬이랑 맛있게 먹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오, 내 아이가 모두 따님이신가 봐요. 야, 와. 진정한 꽃밭이 저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집안 분위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딸이 대세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동현 씨 같은 아들이 있다면 네. 10달 부럽지 않을 거예요. 진심이세요? 그럼요. 아, 네. 영혼이 가득합니다. 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사연과 저녁밥상 사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2353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도 좋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소개해드리고 행운의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첫 순서 만나볼 텐데요. 우리 지역 진주의 한 극단이 세계 무대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저희가 직접 따라가 봤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울산 저그 생생한 현장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똑똑 경남. 오늘은 출발부터 뭔가 이국적이다. 이번에는 감동의 무대를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국제 어린이 아동극 축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걱정도 좀 되고요. 낯선 땅 중국에서 열리는 단 하나의 무대를 위해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 그 뜨거운 공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공연 80일 전 중국으로 떠날 중요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달려온 똑똑 경남. 그런데 어째 배우들 손에 대본 대신 최다 최활용품뿐이다. 이건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이 분위기 뭐죠? 실제로 우리가 공연 때 쓰고 가져가야 할 것. 소품부터 남다른 이 공연 무대가 궁금하다. 중국의 서안이라고 해요. 국제 어린이 아동극 축제가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청이 됐는데 지난 1월에 열린 아시테지 코리아 겨울축제에서 올해 우수작으로 선정, K-팝 쇼케이스에서 국내외 기획자들의 큰 호응과 함께 중국 측의 러브콜을 받은 작품 정크 클라운. 이 정크 클라운이라는 작품은
고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물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신나게 가지고 노는 것들인데 사온 게 아니라 직접 재활용품장이나 고물상이나 이런 데를 저희가 다니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규격화된 게 없고 직접 무대에서 배우들이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넘버블 마임극, 정크 클라운, 판토마임 기술과 고물을 이용해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놀이와 장난으로 구성돼 즐거움을 제공하는 작품. 그런데 아니지, 이거 연금이 앉는 것밖에 아니다. 이 운전할 때 그거라서 진주에서 인천국제공항, 다시 인천에서 중국 서안으로 3시간의 비행까지 극을 움직이는 소품이다 보니 긴 이동 시간만큼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배우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희 세트가 원래는 나무예요, 나무인데 그 외국으로 나갈 때는 그 열 처리가 되어 있는 나무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해외 공연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공사 자재로 나오는 것들은 열 처리가 다 되어서 나오는 공사 자재라고 해서 새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부터 카메라에 포착된 사실 하나. 연기 연습을 하고 있어야 할 배우들이 소품 제작 중. 연기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만들다 보니까 의상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손으로 직접 하는 것도 이 무대 예술 작업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려워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극의 분위기와 배우들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의상 제작 현장. 평범했던 오디를 한 땀 한 땀 그려나가는 범상치 않은 손길.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극의 내용과 닮은 재활용 방식을 새겨놓은 또 하나의 작품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막 옷을 찢어서 거지처럼 이렇게 했다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이제 넥타이를 리폼하는 방식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만큼은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는 거예요. 넥타이 하나로 전혀 다른 모습을 담아낸다는 정크 클라운 무대 의상. 헉!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넥타이 부대를 보라. 극단이 오래되다 보니까 선배님들이 그 연세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쓰시던 넥타이를 지금은 이제 안 쓰시니까 극단에 기증을 해주셨어요. 선배들의 기가 담긴 넥타이로 완성된 의상, 이제는 현지 조율만 남았다. 타구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았다. 세트 제작 논의부터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소품의 기후까지 챙겨야 할 것 투성이 선택의 연속이었다고. 수정과 수정을 거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기 하루 전날 최종 리허설이 한창이네요. 마이미스트 고재경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정크 클라운. 배우와 배우들 사이 호흡이 중요한 마임극이다 보니 리허설도 아주 뜨겁다. 바람놀이 하는 거. 동석이 그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야외라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이때껏 공연을 해오면서 어떤 거를 우리가 더 강화를 시키고 관객과의 소통을 목표로 했을 때 어느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배우들과의 상의를 끝낸 공연 살짝 맛보기. 예상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무대도 안 지어진 상태고 그 야외 공연에 또 낮 공연이고 이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공연이라 조금 설레는 기분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걱정은 외국 관객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그리고 어떤 반응들도 보일지가 사실 걱정이 조금 되기도 해요. 어떻게 공연이 나올지 사실 좀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걱정 반 기대 반. 우리 배우들 중국 서안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실크로드가 시작된 역사와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있는 도시 서안. 우리 배우들이 당당히 초청받은 무대는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중국 3대 어린이 연극제 서안국제 아동연극축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하나가 되는 시간. 과연 그들은 한국의 웃음과 통할 수 있었을까요? 똑똑! 중국 공연을 앞두고 있던 우리 지역의 극단 현장의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이번 작품이요. 바로 배우들의 팬터마임 기술과 고무를 이용한 놀이로 구성된 정크 클라운입니다. 네, 이 정크 클라운은 대사가 없는 넌버벌 마임극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의 전통음악인 사물놀이를 바탕으로 한 난타가 이 세계인들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 오늘 만나본 정크 클라운이 이 난타의 뒤를 잇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정크 클라운으로 이렇게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 지역의 극단 바로 현장인데요. 1974년에 설립이 됐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지역 극단입니다. 전극을 포함해서 다양한 창작 레퍼토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교육 활동도 겸하고 있고 우리 지역 축제에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지난달이었죠. 5월에 열린 진주 논개제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고재영 마이미스트는요. 2003년부터 극단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 배우들의 연기 훈련을 맡아왔다고 하네요. 네, 이러면서 관심을 모은 중국 서안의 국제아동 연극축제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똑똑 경남이 생생한 그 분위기를 정크 클라운의 이야기로 감싸왔다고 하니까요. 이 담은 이야기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미니 다큐에서는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우리 지역 진해에 세워진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에 대해서 만나고 왔습니다. 네, 임진왜란 당시에 진해는 외가 명나라까지 북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해 바다에서 3번이나 전쟁이 있었는데 당시 우리가 모두 승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정신으로 국난을 이겨내보자 이런 의미로 동상 제작을 제안을 한 건데요. 게다가 1950년 11월 11월이었죠. 이 해군 창설 5주년 기념식에서 동상을 세우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당시에 조각가 윤효중 선생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네, 그 높이가 400m가 넘습니다. 정확히 486m에 달하는 대형 동상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이렇게 큰 동상을 주조할 만한 주물 시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해군 군수사령부 정비창인 해군공창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전쟁 이후에 서울 세종로를 비롯한 전국 여기저기에 이 동상이 많이 세워졌는데요. 하지만 오늘 만나본 진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우리나라 최초의 충무공 동상이고요. 또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동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백범 김구 선생의 친필 시비, 진해탑, 그리고 흑백 다방과 함께 경남 최초의 근대 건조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잘 만나봤고요. 이제 우리 지역을 넘어서 강원도로 저 멀리 가보겠습니다. 이 춘천하면 떠오르는 음식 딱 하나 있으시죠? 닭갈비 먹으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제가 굉장히 쉬운 문제를 낼게요. 춘천하면 생각나는 음식 2가지 생각하시죠?
맞아요, 맞아요. 막국수 닭갈비 그거 맞아요. 아니 요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은요 더욱더 특별하게 맛있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실게요. 춘천에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막국수. 춘천 막국수만의 특별함을 찾아라. 춘천 닭갈비의 변신은 무죄.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가 곧 열릴 예정이라는데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언제 해? 춘천 막국수와 닭갈비 제대로 즐겨보자. 3대에 걸쳐 35년을 이어온 막국수집이다. 오직 메밀가루로만 막국수를 뽑는다는데 메밀은요 보통 제가 생각하기에는 뚝뚝 끊어지거든요. 근데 보면은 점점 찰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머니. 예, 이거는요 메밀은 저기 찬물로 하면 안 돼요. 뜨거운 밑반죽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곱잖아요. 네. 그 칠수록 차져요. 쫀득해진 반죽을 국수 누름틀에 넣고 누르면 국수가락이 쭉. 뜨거운 물에서 잘 익은 메밀면은 시원하게 얼음 샤워를 하고 갖은 양념과 고명을 얹어 춘천 막국수로 태어난다.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국수를 해 오시는데 우리 집의 특징 자랑 뭐가 있을까요? 네, 할머니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순메밀 막국수로 면을 뽑아서 손님들한테 그때 오셨을 때 뽑은 막국수를 그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아삭아삭한 채소들이 2배. 부드러운 메밀과 조화를 이룬 쟁반 막국수. 막바로 뽑은 걸 막 비벼서 먹는다고 해서 막국수예요. 막 비빈 네. 막국수를 제가 막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씹어씹어서 구수한 맛이 나고 그리고 양념도 잘 배고 그 아삭아삭한 새싹이 진짜 막국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무더운 여름날 생각나는 동치미 막국수. 이거 한 그릇이면 더위 걱정 없겠다. 본연의 메밀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메밀 동치미 국수를 드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시원해 보이지만 먹으면 또 어떨지? 동치미도 맛있고 또 이 면이요. 이거 착착착착 감기니까 요게 진짜 이거 여름에 진짜 간편하게 먹지만 든든하게 먹고 맛있게 뱉을 수 있는 게 요거네. 너무 맛있다. 다이어트 언제 해? 너무 맛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검정 콩물 막국수. 막국수에 콩물이 어울리나요? 먹어보면 알겠죠? 여름철 별미 검정 콩물 막국수.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채워줄 이색 메뉴다. 그럼 일단은 사실 이런 거는 국물 먼저 먹어줘야 되거든요. 네. 또 콩맛이 엄청 네. 제대로 우와, 이 걸쭉한 뭔가 여태까지 식감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과연 어떤 맛일지? 사실 면은 먹으면 굉장히 위에서 불어가지고 배가 부르거든요. 근데 메밀은 기분 좋게 배불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옛날 그런 말이 있어요. 메밀을 드시고 나서 뒤두르면 배가 꺼져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에요. 지금 오늘 거 다 먹고 가야겠다. 너무 맛있다. 닭갈비의 원조 춘천. 이 춘천은요 닭갈비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닭갈비만 알잖아요. 다들 좋아하시는데 그 맛에 특별함을 더한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맛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새로운 맛의 닭갈비를 찾아온 곳. 주방에서는 닭갈비 준비가 한창이다. 양배추, 고구마,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응? 닭갈비에 웬 토마토? 사장님 오늘 저는 특별한 닭갈비를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닭갈비 위에 그냥 토마토가 얹어 있는 게 끝이에요. 춘천 닭갈비 전통 닭갈비를 할 때 양배추가 잘 안 익습니다. 이 과즙으로 양배추를 같이 익혀주면서 과즙과 일단 그 고기에 재우는 소스에도 저희가 토마토를 한 25% 정도. 그럼 우리가 보통 닭갈비는 빨간 양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빨간 양념의 비법이 토마토네요, 여기는? 그렇죠. 슈퍼푸드지 않습니까? 라이코펜 성분이 많은데 그게 기름과 볶아져갖고 하면 4배의 효과가 더 납니다. 생토마토로 섭취하는 것보다. 일단은 윤기가 반지르르 하고 되게 상큼한 이런 냄새도 좀 나거든요. 과즙으로 낸 닭갈비. 이거 진짜 기대돼요. 닭갈비만큼이나 유명한 춘천 토마토를 넣어 만든 이색 토마토 닭갈비.
토마토가 들어간 닭갈비. 과연 맛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기가 되게 촉촉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떨어지는 게 기름이 아니라 과즙이에요. 과즙과 육즙. 드디어 맛보는 토마토 닭갈비. 토마토의 좋은 육류는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촉촉해요. 네. 마지막 남아있는 한 점까지 촉촉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에요. 저는 숯불 닭갈비는 먹어봤어도 철판에 굽는 또 간장 닭갈비는 처음이거든요. 빨간 고춧가루 대신 간장으로 맛을 낸 간장 닭갈비. 기존 닭갈비와는 전혀 다른 맛을 자랑한다. 파채와 함께 맛을 낸 짜단짜단의 조화. 처음 맛보는 간장 철판 닭갈비는 어떤 맛일까? 이제 난 닭갈비 시킬 때 양념 반, 간장 반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좀 맛있어. 네. 얘가 참기 힘드셨죠? 드디어 시작되는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춘천의 맛과 정성. 볼거리, 즐길거리까지 다양하게 준비된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에서 제대로 맛볼 수 있다. 여러분 춘천으로 놀러오세요. 제발. 굉장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검정 콩물에 말아먹는 막국수 있었고 토마토로 볶은 닭갈비까지 이색적이었는데요. 춘천에서는 새로운 맛으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막국수의 재료가 되는 이 메밀은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플 정도로 참 소화가 잘 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요.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루틴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메밀로 만든 국수가 춘천만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있죠? 네, 또 다른 곳이 있는데요. 바로 가까운 의령입니다. 이 의령에서도 시원한 메밀국수로 유명한 맛집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의령에 가실 일 있으시면 꼭 한번 들리셔서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양해 말씀드리고 정정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앞서 해군 창설 5주년 이 대형 동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486m라고 네. 제가 그렇게 정말 패기 있게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4.86m인데 제 마음대로 점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네, 정정해 드립니다. 네. 네, 저희는 그럼 잠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밥상 소개해 드리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밥상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761님이고요. 딸이 모유 수유 중이라서 안동찜닭을 했습니다. 네. 사위도 일을 마치고 한잔하라고 맥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남아 사랑해 파이팅 하셨습니다. 모유 수유 중에 조금 매콤한 거를 못 먹기 때문에 저렇게 좀 삼삼한 안동찜닭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맥주까지 같이 하면 맛있겠네요. 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6313번님. 경남아 사랑해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와, 유리 아나운서님. 반짝이 옷 예쁘다고 옆에서 난리 났어요. 하트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쁜 건 아니고요. 옷이 예쁜 거죠. 아니에요. 둘 다 예뻐요. 네, 답은 정해져 있고 네. 답을 잘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렇게 잘 넘어갑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화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6시 19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브레이크를 잡은 채 촬영을 합니다. 망망대해 위에 혼자입니다. 비행도 고독을 견디는 일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버틴 만큼 땅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양식장은 구경할 게 많습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본 바다라서 이런 물색이 나오나 봅니다. 사람들은 바다를 도화지 삼아 해산물을 키웁니다. 좋았던 기억이 스멀스멀 밀려듭니다. 그럼 가장 안 좋았던 거는 어떤 겁니까? 뭐 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다. 지나친 토목 사업? 뭐 그런 것도 사실 조금 그렇긴 해요.
하늘에 떠 있는 게 조금 힘들었던 순간인데요. 녹조 위에서 고립된 인간의 슬픔을 봐야 했습니다. 태양을 듬뿍 머금은 카라멜 톤의 터치가 선명합니다. 토목공사가 낳은 변색입니다. 자연은 아낌이 없습니다. 신병문의 작품이 증명합니다. 비행한 지 2시간. 땅 구경하다 보면 금방입니다. 오늘은 둘레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니 한라산 자락을 따라 걷는 길. 전체 80km입니다. 물이 흐른다는 수확길을 골랐는데요. 돈내꽃 탐방로에서 사려니 숲길 입구까지 17km 구간입니다. 장돌뱅이답게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정상에 물이 차 있어서 물오름이라고 하는데요. 1년 내내 물이 차 있는 물차도름. 아부오름은 둥근 삼나무 숲이 앙증맞습니다. 오름은 보통 300m 고도면 찍을 수 있습니다. 윗세 오름은 1700m까지 올랐는데요. 인간의 손길 닿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제주가 보입니다. 인간이 모터패러를 타고 날 수 있는 최고 고도는 3000m인데요. 신 작가는 이 사진을 2300m 하늘에서 찍었습니다. 벚저월이라고 있어요. 벚저월.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지형인데 제주 원시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산이 아닌데 원시림이 있는. 하늘을 날다 보면 숨은 보물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문도지오로. 전체를 보면 이제 하트 모양이라 가지고 이때 눈이 번쩍 뜨였어요. 발견하는 재미는 짜릿한데요. 해산물 파는 안악들이 옹기종기합니다. 파도가 깎아놓은 아찔한 절벽 위에서. 신선이 살 것 같은 차기도. 오랫동안 금단의 섬이었습니다. 우도는 전체가 그냥 돌담이 있어서 아기자기한 모습. 하지만 신 작가의 사진을 따라가다 보면 거무튀튀한 절벽을 만납니다. 검은 모래라는 뜻의 검멀로. 작정하고 드디어 찍었습니다. 웨딩 촬영지로 인기가 많은 함덕해변. 병문 씨 관심은 딴 데 있는데요. 함덕이 낳은 자식, 백사장 그림입니다. 꼭 갯벌이 모래 갯벌인데 꼭 서해 뻘갯벌하고 이렇게 모습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나무 가지처럼 위에서 보면 이게 큰 나무로 보일 것 같아. 해발 200m에서 겨울바람을 뚫고 갯벌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서해 갯벌은 언제나 그의 비행세포를 자극합니다. 바다 위로 연탄재가 깔리고 울긋불긋 사람들이 흥에 겹습니다. 이날을 기다렸다. 신 작가의 항공사진도 바닷길도 물 만났습니다. 바닷바람이 심술났나 봅니다. 비행 계획은 내일로 미룹니다.
오겹살은 추천해드립니다. 제주도에 오면은 흑돼지 많이 먹습니까? 비싸서 많이 못 먹어요? 어쩌다 한 번씩 먹지? 육지 돼지하고 제주 돼지하고 차이가 납니까? 깔끔하죠. 쫄깃하고. 예, 바람이 좋아서 오늘 촬영하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행은 김영 해변이 이륙장입니다. 근데 제 엔진은 이게 포사이클이다 보니까 한 3리터 먹어요. 그래서 시간당 3리터니까 2시간 정도 탈 거기 때문에 6리터 넣고 여분이 좀 있어야 나중에 시동이 안 꺼지기 때문에 한 7.5리터 정도 넣으려고 그럽니다.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항상 긴장돼요. 그리고 이렇게 가슴에 어그리가 진 것처럼, 왜냐하면 이륙할 때 조금 신경 쓰이거든요. 오늘은 좀 컨디션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어제 밤에 잠을 좀 잘 못 잤어요. 그래서 조금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비행은 오롯이 혼자의 몫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딛고 오르는데요. 아무래도 모터 소리가 살짝 다릅니다. 30km를 달고 흔들리는 와중에 사진을 찍는다? 코스가 맞을까요? 뭔가 모터페레를 타고 이렇게 이제 사진 작가 활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까? 한 사람 정도 더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거 말고도 드론도 하고 영상도 찍고. 신병문 작가는 국내 항공사진 1세대입니다. 비행을 하다가 왜 빨리 내려왔습니까? 바람이 예보하고 다르게 좀 세요. 세서 그냥 포기했어요. 1년 중 비행 가능한 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온몸으로 바람을 감지하는 직업. 수시로 변하는 풍속 탓에 오감은 언제나 비상대기. 뒤에는 이렇게 짐이 다 꼭 필요한 겁니까? 저거요. 뭐 한 달씩 돌아다니다 보니까 짐 나오면 한 달씩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짐들이 많이 필요하죠. 일단 한 달 입을 옷, 그다음에 카메라 장비, 그다음에 세면 도구, 그다음에 치사 도구. 뭐 그러니까 짐이 많네요. 캠핑카로 이리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은데. 저도 텐트에서 자면 되니까 굳이 그 큰 차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로 할 겁니까? 오늘요, 각재기국 아세요? 각재기국. 각재기국이 뭡니까? 정갱이를 가지고 국을 끓인 게 각재기국이라 그럽니다. 그걸 한번 먹어볼까요? 아니면 갈치국을 먹을까요? 하늘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다 찍은 사람이. 물론 이제 헬기를 타고 좀 몇몇 지역을 찍은 경우는 있지만, 이제 헬기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찍기는 힘들고. 일출과 일몰, 빛이 가장 정직할 때입니다. 이런 아침에 보면 해가 이제 뜨고 이렇게 빛이 산란되기 시작하면 골짜기마다 이렇게 안개가 조금씩 필 때 산이 이렇게 몽실몽실 중첩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쁘죠, 아침에. 이제 목표를 이렇게 정했죠. 한 10년을 하면 다 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목표를 다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하늘은 여전히 좁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각 도별로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대형 탄형으로 해서 정말 이제까지 누구도 못한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인간이 하늘을 날아 해발 1000m 상공을 찍는다. 드론과는 또 다른 맛이 있는데요. 하늘을 날면서 쭉 가면서 찍고 또 이렇게 한 100km, 80에서 100km 정도 이렇게 찍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하늘 장돌뱅이 신병문. 아직 돌아다닐 하늘이 많습니다. 텅 빈 협재 저녁. 오늘도 협재 여인숙에 잠자리를 펼칩니다. 고독도 익숙합니다. 적막한 해변은 먼저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그 옆에 나란히 눕습니다. 네, 국내 항공사진의 1세대시죠. 신병문 작가의 세 번째 이야기 만나고 왔습니다. 해발 1000m 이상 높은 하늘에서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작가님께는 도전이고 모험이겠지만요. 덕분에 저희는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늘 위에서 찍는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무서워 보였는데 결과물, 이 사진을 놓고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편안해졌잖아요. 네, 이 신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하늘에서 본 대한민국의 속살을 보는 재미는 무한대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카메라에 담을 게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2013년엔 사진집도 내셨습니다. 2010년부터 3년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을 모은 건데요. 이 사람들이 기대에 사는 자연, 또 살아있는 삶의 터전이 다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요즘은 모아놓은 사진을 주제별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아마 조만간에 근사한 작품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방송될 뉴스데스크 경남을 미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의 뉴스센터 연결합니다. 이상훈 기자 나와주시죠.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MBC 경남 탐사기획팀이 창원시의 공영자전거 누비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비자를 타거나 반납하고 보관하는 누비자 터미널을 점검해봤습니다. 이번엔 지난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창원 성산구의 여영구 국회의원,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는데요. 현재 원내 활동은 거의 하고 있지 못하고 합니다. 그 심경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또 남해군이 청사를 지금 새로 지으려고 대상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 군청사의 신축추진위원회, 이르면 8월에 신축 대상지 합의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뉴스 중에 이 창원시의 공공자전거죠. 누비자의 운영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탐사기획팀이 지금 취재를 했는데요. 창원의 한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누비자 터미널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평일 오후지만 누비자 대부분이 그냥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하루에 평균 이용 횟수는 한 번에 채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성산구에 있는 또 다른 터미널인데요. 아파트 입구 주변을 따라 설치가 돼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시민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루 평균 이용 횟수 8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누비자 터미널 283곳의 하루 평균 이용률을 분석을 해보니까 10회 미만이 31곳, 그리고 나머지 터미널 대부분이 100회 안팎이었습니다. 터미널 중에서는 창원 시민생활체육관이 660회로 가장 많았고요. 감계 덕산 하나의 아파트는 0.18회로 가장 적었습니다.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민원에 따라서 무분별하게 터미널을 설치해준 결과입니다. 단말기와 거치대 25대로 구성된 이 터미널 한 곳을 짓는 데 드는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창원시는
올해부터 터미널 증설을 중단하고 적절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상지는 모두 9곳입니다. 이 비용만 추가로 2천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기준 없이 지원한 행정 때문에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상훈 기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방송될 뉴스데스크 경남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8244님이고요. 큰 손주가 한 달 정도 아프더니 저번 주부터 다시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우리 큰아기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지금은 쾌차했나 봐요. 표정 정말 보니까, 표정이 네. 밝네요. 바이러스 1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얼른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다음은요, 6668번님. 주말에 친구들과 만나 꽃시계 만들어 나눠 끼고 재밌게 놀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친구들이 또 보고 싶어요, 유유하셨어요. 아, 낭만이 살아 계시네요. 꽃시계. 네. 네. 어렸을 때 좋아하는 친구에게 저거 꼭 해주곤 했었는데요. 그렇죠. 꽃반지, 꽃시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아이고, 또 추억이 생각이 나니까 뭔가 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봤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사연이고요. 3524님입니다. 우리 아들이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NC 다이노스 1일 아나운서 했습니다. 와.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MBC 경남 스포츠가 이제 MBC 경남 라디오 98.9MHz를 통해서 홈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고 그렇죠. 이 방송 예고 녹음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SNS로 신청하시고 그 부분을 아마 아드님께서 아나운서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추억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1378번님. 5살 아들 나무를 너무 좋아해서요. 우리 집 저녁밥상 시골표 호박나물 하고 있네요 하셨습니다. 저도 한 20살 이후부터 나물을 좀 먹기 시작했는데 네. 5살 아들이 조금 아재 입맛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네요. 근데 좋은 습관이고 크면 네. 어차피 맛있는 거 다 아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건강식을 많이 챙겨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죠. 네, 네. 부럽습니다. 자, 5번째 사연이고요. 5315님입니다. 오늘은 유부초밥과 카레 라이스입니다. 유리 아나운서님, 오늘 원피스 너무 예쁘세요. 와. 즐거운 저녁 되세요 하셨습니다.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네. 배가 부를 정도예요. 아, 그래요? 네. 아마 이런 우리 말, 네. 저희 이제 코디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사연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옷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5315님. 네. 네. 다음은요. 4245번님, 부쩍 더워진 날씨에 몸보신하려고 신랑이랑 삼계탕 먹으러 왔어요 하셨습니다. 아, 삼계탕의 계절이 다가왔네요. 네. 이열치열이라고 저희가 점심시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날씨에 삼계탕 꼭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몸보신하러 한번 또 가야겠네요. 네, 저희도 꼭 한번 삼계탕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신청곡 사연인데요. 사천시 용현면에 정명희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텃밭에서 첫 수확한 햇감자로 저녁밥상을 차려봤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커피 한 잔도 합니다 하셨습니다. 신청곡은 한혜진의 지푸라기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 경남 지역은 밤사이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대의 마음을 잡고 싶네. 붙잡아도 끊어지.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심산 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